안녕하세요. 현학봉입니다. 오늘은 본공사, 가설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본공사는 permanent work이라고 하고요. 가설공사는 temporary work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본공사, 가설공사를 나누어 이해를 해야 한다고 하게 되면 이 영문 명칭을 보시고서 이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본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퍼머넌트 한 거다. 그러니까 공사를 다 끝내고 나서 공사를 완료시키고 나서 발주자에게 넘겨지는 그 상태. 그러니까 발주자가 인수를 받아서 사용할 때 그 상태의 공사 목적물을 우리가 퍼머넌트 웍이라고 하고요. 템포러리 웍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거잖아요. 결국은 퍼머넌트 웍을 발주자에게 넘기는 건데 그 퍼머넌트 웍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작업들이 있어요. 그것을 템포러리 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퍼머넌트 웍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 상태니까 발주에 넘어가서 사용될 수 있는 상태, 그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시는 그 완성된 발주가 사용하고 있는 그 목적물을 보시면 될 거예요. 호텔이 됐건 아파트가 됐건 교회랑이 됐건 터널이 됐건 지하철이 됐건 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상태의 구조물, 목적물은 이제 퍼머넌트 웍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그 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성격을 갖는 거냐. 이것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거다.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제 거푸집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거푸집. 거푸집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form work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와 같은 그런 그 재료, 이 재료는 그 자체로 이렇게 그 모양을 형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러한 어떤 기둥, 콘크리트 기둥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려 그러면 그대로는 이제 성형이 안 되니까 판을 대요. 이렇게 판을 대 가지고 근데 틀을 짜는 거죠. 이렇게 틀을 짭니다. 이 틀은 뭐 합판 같은 그러한 재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 스틸, 철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 이거 선택하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렇게 콘크리트 같은 그런 구조물이 굉장히 이제 복잡한 구조물들이 많아서 아예 공장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템 폼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 폼 제작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사용하건 간에 어떤 틀을 짜는 거다. 그리고 이 틀 안에 이 콘크리트라고 하는 물질을 넣고 굳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굳게 되면 이 합판, 스틸, 시스템 폼이 됐건 간에 이 틀은 이제 벗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벗겨낸 상태로 발주자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런 그 틀이 합판이 됐건 스틸이 됐건 시스템 폼이 붙은 상태에서 발주자에게 넘어가는 경우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푸집과 같은 이런 성질을 갖는 임시적인 성격의 성질을 갖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가설공사 또는 템포러리 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느냐? 공사를 보면 그러한 거푸집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동바리 또는 안전난간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이거 말고도 우리가 공사를 하려 그러면 뭐 진입도로 차량이 왔다 갔다 해야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설 교량. 그러니까 계약의 목적물의 대상이 아닌
어떤 그 공사 목적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교량을 만들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가물막이와 같은 그러한 대규모의 공사 이런 것도 필요하겠고, 또 다른 거는 뭐 흙을 다른 곳에서 퍼와야 된다 그러면 흙을 퍼오는 그런 작업 장소, 그래서 토취장이라고 하거든요. 흙을 토취하는 그러한 장소 또는 작업도 가설공사 또는 템퍼러리 워크. 이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공사용 물, 공사용수 또는 식수용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우물을 파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가설공사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숙소, 뭐 사무실 이런 것도 전부 다 가설공사고, 뭐 창고 이런 거, 그다음에 중기 고 이런 것들, 뭐 식당, 경비가 필요한 어떤 그러한 초소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난간, 울타리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공사를 하면서 최종적으로 발주자에게 넘겨져서 발주자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아닌 공사 중 사용하다가 없어지는 어떤 그러한 공사들을 우리는 템퍼러리 워크를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없어지잖아요, 중간에. 그래서 우리나라 계약은 좀 다르지만 국제 계약인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자율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발주자가 간섭을 안 하겠다는 거죠. 발주자는 최종적으로 완성된 걸 가져가다 쓰면 되는 거니까 그 완성된 목적물을 위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시공자 네가 알아서 해라. 이것이 기본적인 어떤 태도이고요. 물론 이제 약간 그렇지 않고 간섭하는 어떤 그러한 경우도 있지만 좀 함정인 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그 이 가설과 관련된 공사 템포러리 워크에 대해서 발주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죠. 예. 그러니까 시공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설 공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바로 시공의 변별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공사 같은 경우에는 이 템퍼러리 워크에 대해서 발주자가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지 않는다.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게끔 한다. 예를 들면 아까 거푸집 같은 경우에 시공자가 합판으로 되건 뭐 철판으로 되건 뭐 시스템 폼으로 되건 간에 발주자는 그 결과물을 가져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에 대한 요구 조건만 제대로 써놓는다고 하게 되면 그 나머지 가설과 관련된 것들은 시공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서는 계약적 요구 조건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가설공사에 대해서. 이런 경우라고 하게 되면 계약적으로는 본공사와 같은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적으로 본공사 같은 어떤 그런 그 수준의 대접을 받는 그런 가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본공사 수준의 어떤 그런 컨트롤, 간섭을 받기 때문에 계약적으로는 이건 본공사 같이 취급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으로는 가설공사이지만 계약적으로는 본공사와 같이 취급 당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수력발전 공사를 하게 되면, 수력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강을 막아서 일단 댐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일단 댐체를 형성시키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든지 아니면 터널을 뚫어서 밑에서 발전을 하든지 이제 발전을 하는 건데, 이게 물이 흐르고 있잖아요. 물이. 그래서 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이 댐을 축조 못하죠. 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없애기 위해서 이 상류 지역에다가 댐을 하나 더 만들어요. 가설댐, 임시댐이죠. 임시댐. 예? 아까 가설댐 이런 거 만듭니다. 가설 물막이. 이것을 영어로는 이제 커퍼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커퍼댐이라고 하는 것이 이 규모가 엄청 큰 거거든요. 물을 막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가설댐 같은 경우는 성질은 템퍼러리 웍이지만 계약적으로는 이 임시댐을 퍼머넌트 웍으로 끌어올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본공사와 같은 어떤 그런 수준의 요구 조건들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공사하고 가설공사, 영어로는 퍼머넌트 웍과 템퍼러리 웍, 이것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건데, 성격상으로 보면 본공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이 완성된 이후 완성돼서 최종적으로 발주자가 인수를 해서 발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시점에서의 공사 목적물의 상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공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설공사라고 하는 것은 그 최종적인 목적물, 발주자에게 넘겨주는 그런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임시적인 작업을 우리가 가설공사라고 한다. 근데 성질은 그렇게 돼 있지만 가설공사라고 하더라도 계약에 따라서는 본공사 수준의 요구 조건들이 계약에 포함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가설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자가 자율적으로 지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본공사와 같은 수준의 어떤 계약적 요구 조건을 충족시켜야 될 어떤 그러한 경우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